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한소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면소문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에 사무과 읍면 소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가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9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 증액한 7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전년도 대비 6억 100만 원 증액한 1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1억 9,100만 원, 642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8억 2,800만 원, 643쪽 하단 부분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200만 원, 644쪽 상단 부분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1,40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에 2,700만 원, 645쪽 상단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2,800만 원, 646쪽 상단 부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쪽 하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보건진료사업 지원에 3,300만 원, 647쪽 상단 부분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에 1,5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의료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47쪽 하단 예방의학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및 예방의학 업무에 3억 5천만 원, 648쪽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3,500만 원, 649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0쪽 상단 부분 친환경 방역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50쪽 하단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651쪽 상단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7억 5,300만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에 700만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600만 원, 652쪽 상단 부분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700만 원, 헌혈 권장 사업 2,300만 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7,900만 원, 지역 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에 1억 300만 원, 같은 쪽 하단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에 8천만 원, 654쪽 기생충 관리 사업 3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00만 원, 한센병 관리 사업 7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5쪽 하단 부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 1천만 원,
656쪽 상단 부분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1천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600만 원, 치료비 및 진료비 지원 등 보조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상단 부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600만 원, 감염병 제로 뷰박스 체험 교육 사업 900만 원, 위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하단 부분 단위 사업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에 2억 1천만 원, 658쪽 공무용 차량 관리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5,700만 원, 모범 음식점 관리 3,4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 659쪽 중간 부분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원 1억 원, 하단 부분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9천만 원, 666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천만 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신규 사업인 식문화 개선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직 5명의 인건비 및 공중보건이사 13명의 수당 등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65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아문예 재랄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부터 665쪽입니다. 최경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입니다. 657에 그 제로 뷰박스는 어떻게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러나요? 기존에 하던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또 필요하면은 그 기계 구입비 정도는 더 아니 감액이 돼서 그래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왜 감액이 됐는지. 작년 예산이 그냥 충분했었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모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장비 구입이 다 완료돼서 내년도에 완료돼서? 장비가 더 구입이 필요가 없게 돼서 내년에는 뭐 그러면 이 장비를 다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좀 그 내용 면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호응 반응을 좀 받았나요? 그 호응도는 뭐 꾸준히 거의 학생들이나 좀,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그렇죠. 많이 다니셨던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가 또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또 나가서 그 시연 행사도 많이 해서 그런 효과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그 교육 효과는 달성률이 한 546% 정도 되고요. 대여는 한 138%가 대여도? 예. 한 100% 이상 다 달성했다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659쪽에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전체 봤을 때 이제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뭐 이거 좀 전반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개선 실적 정도 실적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작년도에는 저희가 5년간 그 총 일반 입점은 신청이 203개소가 들어와서 한 125개소가 추진됐고요. 그중에 그 숙박업소는 신청이 한 40개소가 돼서 추진이 32개소로 그 전반적으로 한 95%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아마 신청하는 업소 중에 한 개소가 결격 사유가 돼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도 이제 체육회 행사가 있었는데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홍천군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이게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객실 가동률이 홍천군 숙박업체 전체 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제가 아마 제 주관적으로는 판단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그러면 40% 정도는 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뭐 경영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또 그만큼 이용을 안 하다 보면 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영난이나 시설 노후와 집중도가 외곽에 더 포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주로 시내라고 봐야 되겠죠. 시내 중심지에 포진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다가 이곳에 이제 중심지가 더 이런 곳이 많아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이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좀 전에도 노후화 말고. 노후화가 위생하고도 연결될 수 있나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우리 홍천군의 숙박 관련해서 객실 평점이 좀 뭐 이렇게 상하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런 평점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데이터는 지금 뭐 자료가 가지고 있으신 게 없으신가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점에 대한 부분을 뭐 보건소에서 할 거는 아니고 아마 왜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아마도 자료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방법을 좀 찾아서 평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지 우리가 홍천군에서 어떤 정책으로다가 숙박 관련 예산을 만들고 이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 숙박업소 지원하는 작년도에 가장 많이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지원했죠? 주로 뭐 외벽 금관 부분이나 카페트 교체 실내 페인트 도색. 네, 제가 지금 3년째 똑같은 거 여쭤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든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곡성군을 좀 예를 들을게요. 혹시 아실려는가 모르겠는데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불이나 뭐 이런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게 침구가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안 나서 참혹한 수준인 곳들도 있다는 말씀들을 어저께 이제 많이 좀 하셔갖고 그 관광 발전이나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지자체가 세탁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구류 지원 사업도 하고요, 세탁비 지원 사업도 하고 세탁 및 수거 배달 지원 사업도 해요.
예산 이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도 이제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뭐 한옥 체험 민박까지도 농어촌 민박까지 뭐 수련 시설까지 다 숙박 관련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다 삼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숙박업소도 없는 이제 여러 가장 문제가 이제 숙박업소가 없다는 건데 지금 객실 가동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새로 짓거나 뭐 아니 민간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이것이 쓰러져서 일부 폐업 직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숨 쉴 수 있게 호흡을 해주는 역할을 지자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을 더 갖고 2년 정도 그다음에 1회 연장 이렇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걸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필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영세업자가 홍천에 많잖아요. 예. 뭐 중대형보다는. 그래서 그 지원 기준도 조금 그 선별적으로다가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홍천군이 추구하는 정책적인 것을 잘 반영해주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근거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이나 지금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지 못하는 상황상 그런 것들에 대한 곳을 우선순위를 좀 해줘야 된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차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구비된 대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은 아니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부분보다도 일단 그 영업주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주가 본인이 그 영업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자부담 비용이 얼마? 50이죠? 자부담이 몇 프로죠? 20%. 20%예요? 예. 얼마 안 되지만 예.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담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세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도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예.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에다가 하는 게 외벽, 금강고, 카페트 이런 거는 숙박 실질적으로 피부로다가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깨끗해 내 여기서 잠자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랑은 조금 별개의 사업을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바꿔가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계속 이 조례하는 근거로 하다 보면 우리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례 개선안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660쪽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난해에도 500이었고요. 어디를 다녀오셨죠? 어떤 곳? 주로 대규모 축제 행사나 그런 데나 아니면 모험 일일로 다녀오시는 거죠? 그렇죠. 당일로.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산이요. 부산? 예. 부산. 무슨 축제요? 부산 그 식문화 엑스포라고 거기 그 아. 행사에 벤치마킹 네네. 다녀오신 걸. 네. 여기 다녀오셔서 뭐 어떤 효과들이 좀
이렇게 뭐 본인 식당들에 반영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뭐 피드백 같은 거 있었었나요? 외식업 자체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회원업소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이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뭐 물가도 매년 오르는데 이게 지금 거의 5, 6년 전 예산으로 가니까 예. 뭐 한 번 가신 분이 한 거의 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교통비하고 뭐 저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식비 같아서 선에서 그냥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식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셔서 아마도 좋은 경험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떤 곳을 뭐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직 그 행선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쯤에 이게 주로 하반기에 가시는 거니까 이 숙박업소도 단체가 뭐가 생겼죠? 예, 이번에 저기 그 숙박업 협회가 새로 저기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선진지 견학가는 예상 근거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해갖고선 책정한 거죠? 보조 사업 그냥 쪽으로 근거 기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 그의 일환으로 저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는 아니고 이게 그 지침에 예산 저기 나갈 따라서 때는 조례에 근거해야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건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그걸과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저희 기금 사업 있잖아요. 기금 사업. 예. 식품진흥기금. 여기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분들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게 숙박도 생기고 이제 식품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셔서 시간을 이제 가고 오는 시간 보면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할지는 모르는데 타 지역의 숙박업소든 식당이든 축제 때 어떤 음식을 내놓고 어떤 친절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닿게 잠깐 쫓겨갖고 그냥 하루 이런 뭐 약간 그런 거 말고 그 외식업체랑 한번 이야기하시면 소통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필요하는 벤치마킹이 어떤 건지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타 지역이 얼마나 친절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들도 그걸 또 원하고 계시고요. 한번 소통 한번 해주셔갖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 예산에서도 가능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건소 혼자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부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관심 더 같이 함께 가져주셔갖고 좋은 결과물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한한 회의 진행 위에 동료 의원님께서 답변 시 종숙한 가운데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643조 7 하단 보시면요. 감염병 폐기물 위탁 처리돼 있어요. 한
2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는데 홍천군의 이제 그 보건소 쪽에서 감염병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주기별로 그 위탁 그 감염병 처리 업체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생한 그 감염병 폐기물들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월 돼 있으니까 매달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홍천군 보건소는 폐기물을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주로 저희가 접종실에서 나오는 위로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그 임상 병리실에서 나오는 위로 폐기물이 뭐 거의 다인 걸로. 두 개로 분류를 하세요? 예, 예. 두 파트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감염병 폐기물, 격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약물 폐기물, 기타 위의 폐기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홍천군은 두 개로만 나눠요. 그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관리 그 통 자체가 따로 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전용 두 개 통에다 분류만 합니까? 그렇죠. 그 저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금 규정에 위배되는 건 없으세요? 규정에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 예. 두 개로 예, 예, 두 개로 분류한다. 예, 예. 저도 그건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겠네. 646쪽이고요. 자산취득비에서 한 6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돼요. 거기 보니까 자동 혈액 분석기, 그다음에 효소 면역 검사기 등 이제 이렇게 엑스선 촬영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능이 이제 대단히 많이 보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기구인가요? 지금 요 5가지 종류 중에서요. 네. 구급차는 지금 그 내고 연환이 예. 경과돼서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 예. 거고요. 그 지금 방사선실에서 쓰고 있는 엑스선 촬영 장치 그것도 내고 연환이 경과돼서 내고 연환 때문에? 새로 신규 교체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그다음에 거는. 자동 혈액 분석기하고 그 효소 면역 검사기 요거는 아마 교체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교체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동약 포장기 이거는 진료소에서 네.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지금, 그러면 그 기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구 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더 넓어지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기계가 아무래도 저기 최신형으로 최신형으로 기능이 많아지겠죠. 다행이에요. 그러면 좀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낫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648쪽이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그 중간 부분에 비염 간염 백신 의료 소모품 쭉 돼 있는데 올해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했잖아요. 예. 얼마나 실적이 나왔어요? 저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네. 올해 그 독감 예방 네. 접종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그 자비로 접종을 맡던 그 14세에서 64세 대상 연령이 한 38,408명 정도 되거든요. 네. 요분들이 작년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돼서 그 접종률이 작년도 대비 한 16% 정도 올라가가지고 16%가 올랐다. 예, 작년도에는 아마 이 14세, 64세 그 자비로 받던 그 연령층이 접종률이 19.3%였거든요. 근데 올해 그 무료 접종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34.5%로 한 16% 정도 대단히 급상승을 하는 애쓰셨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너 대단히 애쓰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잔량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으세요? 잔량이 한 20%는 지금 재고량이 1, 20%?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1, 20%는 개로 하면 몇 개 수량이 되면 어느 정도 될까 대략? 한 500개 정도 거의 다 되는 것 소진 같고. 내셨네요. 그래서 지금 모자랄 걸 대비해서 이번에도 추가 주문을 한 300개 정도 너무 해놓은 애쓰셨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서면이나 아니면은 저 뭐 멀리 떨어진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접종을 받으려다 보니까 보통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진돼서 읍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불편 사항을 저한테 전화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 그분들은 이제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더니 읍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약간 불편 사항이 제가 직접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전화를 드려서 아마 담당자가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런 잔량 같은 경우를 읍에만 보관하지 마시고 면에도 조금 여유분 조금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네. 아마 저희가 모자라면 그때그때 충분한 양을 그런가요?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만 이제 이제 직접 들은 화면에 거라서. 예, 네.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좀 그게 더 좀 그런 쪽으로 좀 불편 신경- 사항이 좀 많으시고 예,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65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궁금해서 이거는요, 그냥 방역 대행 운용으로 해서 3만 원씩 5월 10개 팀 이게 뭐예요? 3만 원이 방역 대행 사업 운영. 그전에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 6개 업체로 위탁을 줘서요. 그게 2개면씩 해서 이제 할당을 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한 업체가 2개면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그 효율성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개 면당 한 업체씩 이렇게 배정을 이게 해가지고 3만 원이 뭐 하는 금액이냐 이거지? 예? 3만 원이 뭐 하는 금액인지. 사전 점검비로 알고 있어요. 사전 점검비? 예, 예. 무슨 사전 점검?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뿌릴 건지? 방역할 건지? 저희가 보건소에 질문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더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나중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651쪽 좀 볼게요. 예.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한 5천만 200만 원이 늘어났고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지금 한 7억 한 5,2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지원될 것인지. 이게 저기 내년도에 그 아산병원에 간호사 1명 인건비 추가 어디요? 아산병원. 아산병원. 예, 예. 예. 간호사 인건비 한 예, 명분이 예, 추가로 저기 증액 배정 지원되는 걸로. 한 병인데 7억 5,2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5,200만 원 말씀한 거죠? 5,200인가. 기존에 했던. 지금 농촌의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 예. 특히나 이제 응급 환자가 어떻게 이제 치료를 응급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건진료소라도 역량이 좀 강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의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진짜 응급할 때는 그분들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약간의 좀 수고비를 좀 드리고서 그런 응급 환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 당연히요. 근데 일단 그분들도 홍천에 사시면 그분들도 우리 홍천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 지역에 그런 의료진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 652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생물 테러 초동 대응 개인 보호구 구매 200만 원짜리 2개 4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누가 사용하게 돼요? 저희가 만약에 그 생물화학적 그 뭐 테러 상황이라든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네. 저희 그 신속 대응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속 대응반?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거는 누가 착용을 합니까? 신속 대응반 반원들이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저희 직원 중에서요. 네. 그 예방의학 그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서 그 매년 그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고 예, 있나요?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개인 보호가 없었던 거죠? 처음 구매하는 거예요? 아주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호구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내고년한 이것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년에 그럼 이거를 입고서 훈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한두 번씩은? 저기 테러 대응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입으세요?
이제 거기 교육 현장에 가면은 네. 그 보호구 착탈이 훈련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 가격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게 우리가 활용을 좀 비쌉니다. 했으면, 이게 그렇죠. 활용이 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레벨 말씀드린 A가 거예요. 한 200만 원 돈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대부분 레벨 C 정도 있고 있는데 좀 중대한 상황이면 A급 레벨 이게 제일 A급 중요한 정도. 거는 예. 이제 유급 상황 시에 이게 이제 진짜 투입이 돼서 예.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훈련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네. 교육 훈련을 통해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656쪽이고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에 대한 건데 에이즈 환자가 홍천군에 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있으신 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치료받고 있으신가요? 치료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저기 몇 분 정도 네, 있으신지는 파악이 되신 거고. 몇 명. 한 4, 5명 4, 5명 정도 계시고 그분들은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받고 대학병원 가서 네.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그 검진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있나요? 이분들이 주로 군인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예, 좋겠고 예. 그 성병 예방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건 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게 있습니까? 네, 백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록입니다. 몇 쪽입니까? 644쪽.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수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이제 두 개소의 사업이에요. 예. 내촌 보건지수와 국방면 국방면? 건강생활. 국방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예. 이 두 개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었나요? 시범 아, 사업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한번 두 개소 하는 걸로 일단. 있습니다. 예, 오래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도 나왔을 거고 판단이 되질 것 같은데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돼야 될 사업 같지는 않고요. 예.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두 개소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일단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기 뭐 장기간에 여기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해 나갈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촌면과 이제 북방면의 두 개소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주로 그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고요. 이분들이 내천면은 아마 저기 그 원격 진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돼 있고요. 북방면은 저기 걷기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파트로 교환점을 둬서 뭐 만성 진료 환자는 뭐 어디에나 다 분포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에는. 예. 그러면 뭐 그 성과나 이런 거는 뭐 한번 파악해 본 적이 해보셨겠죠. 그래서 예. 이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범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을 갖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예. 준비가 되어 있어 어느 지역부터 뭐 한 번에 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 평가를 1년마다 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죠. 예, 예. 계획이 아직 나온 건 없죠. 이제 만들어야죠. 아하. 예, 뭐 보니까 뭐 어딥니까 여기가 내촌면 같은 경우 뭐 한 13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고 뭐 그때부터 저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예. 북방면도 18년도 이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이제 미래를 더 세차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네, 그리고 그 하단 쪽에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 관리. 이쪽에도 보면은 뭐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로 이게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 교육 물품 구입비나 주로 이제 그 안질환 뭐 백내장이 오셨거나 아니면 뭐 녹내장이 오셨거나 뭐 항반성 병변 장애가 오셨거나 할 때 수술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죠. 그 저소득층에 그렇죠. 60세 이상 노인 중에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에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2,700이니까 뭐 1, 20명 세부 설명서에 보면 10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아무래도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그럼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산이 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에 10건뿐이 안 되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예.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오는 질환이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그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또 원격 진료 우리 7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에 원격 시스템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뭐 화상 장비라든가 뭐 제가 답변. 예. 그 원격 시스템은 이제 지소 진료소 간에 원격 진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개 진료소와 지소 그 시스템 장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추진한 지금 건수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공보의 숫자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 원격이 그 중앙에서 이제 주는 예산인데 그게 갑자기 그 국회에서 이제 지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새해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회에서는 이 이제 공중보건의 원격 협진 그 수당을 좀 들여다본 것 같은데 지원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공중보건 숫자도 점점 줄어있고 의사 지원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우리 같은 홍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이 원격 진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얼굴 빨간 사람은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의장님이요? 네, 이렇게 빨간 술 안 먹었어요. 근데 자꾸 술 먹고 댕긴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예, 약간 홍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약이 사실 스테로이드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피부과를 댕기는데 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아과를 가봐야 될까. 근데 홍조 치료를 하긴 합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긴 합니다. 추워도 빨갛고 더워도 네. 빨갛고 밥을 많이 먹어도 빨갛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음료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642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그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보건소가 7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을 감원을 한 건가요? 예산이 한거 예,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나 이제 휴직이 들어가거나 이게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요번들을 1년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1년 단위로 쓸 필요가 없어서 6개월 단위로 이게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된 걸로 보이실 겁니다. 휴직 기간에 따른 진료소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대체 인력 기간제 인건비인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면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어서 예. 여기 6개월분을 잡아놓은 거고. 예. 왜냐면 보건진료소를 보면 항상 가보면 문을 닫혀 있는 날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왜냐면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연가도 써야 되고 필요하면 조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인력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농촌 산간 지역, 오지 지역의 1차 진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떨 때 보면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648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접종률도 상당히 늘어났고 대상자도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동료 의원께서 또 무료 접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접종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관련돼서 이게 이제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9만 원 100명이라는 것은 9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약품비인가요? 9만 원은 약품 백신비일 겁니다. 예, 백신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원 예상자 수가 그 정도 되고요. 예. 올해 참고로 접종하신 분들이 한 159명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매년 한 번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여기가 좋은 약품은 평생 갈 수도 있고, 예. 대개 한 5년에서. 그래서 의외로 예산을 좀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층이 주로 60세 이상 무료 대상자는요, 기초수급자하고 사상위 계층, 장애인,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접종률이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맞으시면 좋은데 접종률이 2%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면역 저하자라고 암수술이나 치료 중이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한 1,390여 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9만 원을 지원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9만 원이 약품비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진료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진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그럼 9만 원이면 어르신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죠? 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34,000원 정도 34,000원이에요. 유료 대상인 경우에.
9만 원은 그 약품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예, 진료비에 대한 자부담은 33,000원을 내야 된다. 예, 예. 그 근데 말씀인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맞으실 경우에도 그 접종비를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또 진료비가. 이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주나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요. 저희 접종할 때는 얼마씩 받아요? 저희 접종할 때는 무료로 저기 보건소에서는 예, 무료고요. 예, 예. 가급적 보건소에서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저기 위료 수급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분들에 대해서만 예, 접종을 무료가, 해주고 예, 예. 일반인 60대 이상 어르신들 자부담 내시는 분들은 예, 예.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해주신다는 예, 얘기예요? 그분들도 접종을 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진료할 때 자부담금 33,000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답변. 예. 그 원래 이제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 접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그 이제 면역 그 이제 면역이 저하된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접종비 지원해 갖고 의료기관에서도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기관을 차단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의료기관도 접종을 하면서 또 대상자들의 그 지원비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라 지금 저희가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내년도 예산이 100명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접종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 이제 예상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백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명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0명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신 걸 보면 좀 그동안 접종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만큼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적 인원수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한 8,500여 분이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예. 크게 예. 그리고 658페이지 보면 모범 음식점에 대한 예산이 6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지원 물품을 좀 확대한 건가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658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이게 그 종량제 봉투 지원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기존에는 그러면 지금 299개소라 그랬잖아요. 예. 그 모범업소에 대한 그 개소는 증감이 된 부분은 없고 예. 지원 물품에 대한 그 지원량을 좀 확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그 종량제 봉투를 50리터짜리를 그 분기별로 40매씩 매월 해서 40매씩 이게 지원했는데 지금 10장 늘려서 50매씩 이게 저기 분기별로요? 예, 증액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모범업소 개수는 늘어난 건 없고요.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규 업소가 생기고 기존의 업소가 이게
뭐 탈락되거나 뭐 이렇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는 매년 하셔요. 매년 저희가 그 평가를 통해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뭐 정량 평가나 뭐 정성 평가를 통해서 평가표가 있을 예.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도 예. 있고.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나서 모범업소 그 자격 요건에 충족을 못해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저희가 올해 그 으뜸음식점 한 개소가 좀 탈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으뜸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으뜸음식점은 저희 모범업소 중에서 예. 더 뭐 운영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그런 게 뭐 뛰어난 업소를 도에서 지정해서 그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으뜸음식점은 몇 개소나 돼요? 한 3개소가 있다가 올해 1개소가 탈락해서 2개소. 지원 품목 지원은 또 다르겠네요.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동양제봉투도 좀 많이 지원이 되고요. 이게 그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그런 업소 지정도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가능합니까? 중복이 아마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된다는데요.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부서에서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음식점이 착한 가격 업소 모범 업소로 중복 선정이 될 사례가 있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중복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이거 저 매년 사후 관리 하시죠? 매년. 매년 그 저희가 그 평가표에 의해서 언제 하셔요? 주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그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가다 보면 그 모범 음식점 이렇게 표지판도 있고 해서 갔을 때 보면은 의구심이 드는 업소들이 곳곳 있어요. 저 업소가 과연 어떻게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혹 아닌 의혹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공정하게 앞으로는 선정하고 심사하는데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 659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원이 그 307-02 민간 경영사업보조가 있고 그 밑에 402-02에서 민간 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1,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먼저 그 민간 경상사업보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외식업 지부하고 추출물 가공협회 이게 2개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추출물 가공업소에 저희가 파우치 그 포장용 그 파우치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재료비가 상승하고 그 단가가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걸로. 그동안 그럼 외식업 지부에는 어떤 걸 지원하신 거예요? 외식업 지부는 주로 저희가 지금 7,5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예. 자부담이 1,500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원이 되면 이제 주로 저기 위생기구 아니면 뭐 칼 도마라든지 뭐 저기 그 남은 음식 잔반 뭐 포장용기 뭐 앞치마 뭐 그런 이제 업소에서 실제 필요한 물건이나 외식업 지부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을 지원해 주셨겠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 예. 지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회원업소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출물 강업소라는 건 이제 건강원에서 그렇죠. 이 파우치. 그 파우치, 예, 파우치에 대한 물량을 단가가 올랐기 예, 때문에 그 재료비가 오르니까. 예,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 증액이 예. 됐다라고 예. 것이고 그 밑에 그 민간 자본사업 보조 아까 그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지원 내용을 보면 카페트 뭐 숙박업소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페트 외에 이거는 이제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조금 전 거는 외식업 지부하고 수출물 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다 같이 들어가요. 아, 일반 음식점하고요. 일반 음식점에는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신 거예요? 주로 그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전환하는 거나 아니면 출입구 그 자동문 교체, 그다음에 그 에어 커튼 설치, 그다음에 그 뭐 주로 간판 교체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숙박업소, 일반 음식업소를 이렇게 예산에서 딱 어느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대상업소를 나누죠. 수요가 예, 있을 예, 경우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 10개소, 숙박업소 9개소 정도가 이게 지원이 된 걸로. 이게 그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 관리가 있어요. 내구 현안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 물품을 그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민간 경상 보조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내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내구 현안 이내에는 또 매매나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그 저기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A라는 업소에 A라는 업주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3년인가 그 기간까지는 매매나 뭐 양도 양수가 그게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고 만약에 그렇죠. 업소가 폐점을 할 경우에는 예. 환수를 받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업체들한테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폐점을 하게 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업소들이 요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매년 전년도 대비 뭐 한두 개, 두세 개 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고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군비로 한 3, 4개에서 업소 지원 그 금액을 예, 별도로 별도로 지원하셨지만. 추경해서 예.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도 올해도 아마 군비로 좀 증액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은 20%고요. 예, 저분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님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계 의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질문이 오늘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작아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예, 그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은 좀 올해 그래도 한 12억 13억 가까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걸 보면 보건 의료 환경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좀 뭐 휴가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결혼 상태가 꽤 많죠. 예, 저희가 매년 육아휴직을 한 7에서 8명은 육아휴직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인력이 좀 그럼요. 예. 대체 인력은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같은 기관은 대체 인력을 제때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과 그 의료 환경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643페이지 그 제가 소장님께 이제 군정 질문 때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그 우리 지역에 이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능은 합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그때 네. 검토를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진료소를 지금 늘리는 것보다는 네. 지소 공백이 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소 공백은 당연히 그거는 예.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그래서 기관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공보위는 어차피 지금 계속 절대 감소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2명이 지금 이제 전역을 하면 3명이 남거든요. 근데 추가 배치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지금 이제 저희 그 지역보건 의료기관 협의회라고 이제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지소가 공백화되다 보니까 진료소를 지소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늘리는 개념보다도 있는 것을 지금 활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지금 검토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지금 같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급성이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빨리 이게 좀 더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네, 일단 뭐 우리가 뭐 임기제나 그 뭐 정규직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데 기간제 예산을 일단 지금 1명 예산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보면 보건소와 진료소 운영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내년도 예산에 그 기간제 관리 의사 채용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계시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이제 면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진료소라도 있어야 갑자기 이렇게 감기약이나 아니면 혈압약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면별로 이렇게 보니까, 내촌면은 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초면 2군데 있습니다. 진료소 2군데 있나요? 네. 물걸하고? 물걸하고 수화 그건 내촌이 아니고 그건 아니, 서석이에요. 저기. 네. 하나인가? 네. 아, 네. 물걸- 내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인데 2개 있어요. 네. 박내 쪽과 광원. 운드령 쪽으로 해서 광원. 네. 근데 제가 자운 쪽에 자운 일사리 쪽에 그쪽에 이제 교통이 끊기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병원 이렇게 진료받으러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좀 진료소를 하나 이렇게 좀 유치가 가능한지 좀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내촌도 보면 내촌 두촌 이렇게 합쳐 보면 두촌도 장남 원동 쪽에 없어요, 진료소가. 근데 거기 상당히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지소까지 오고 싶어도 교통이 거기는 전혀 안 돼서 올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그런 진료소라도 있으면 주민들 도움을 받든 그래서 가까운 데를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괴석일리리하고 광암리 쪽이거든요. 그 세 개를 묶어서 진료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런 데는 좀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으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좀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진료소를 하나 세우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예산이 봐야 얼마나, 될것 같습니다.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1년? 진료소 한 곳이?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 안 갈 정도 같아요, 예산이. 그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저 분야거든요. 꼭 필요한 건데 그 인구만 가지고 이거를 따질서는 안 될 분야가 또 이 의료 분야예요. 그래서 두촌도 원동 장남 쪽에 거기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이거는 뭐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영비는 그렇게 부담이 안 갈 정도 같고, 또 우리 다른 사업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저희 다른 분야에 뭐 1, 20억 쉽게 쓰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쪽 이 의료 분야는 우리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더 가까이서 의료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 뭐 좀 결정을 하셔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저희 힘이 필요하면 저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격 진료비도 줄었어요. 예산이. 또 보건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는 부서가 또 보건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턱없이 작아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그런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651페이지에 그 응급의료 기관은 이게 지금 우리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철정국군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응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 우리 민간인도 이용은 가능해요, 응급실? 저희가 그 작년도에 그 군 관계자하고 홍천 국군 홍천병원 관계자가 저희 보건소 와서 네. 협의를 하고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2028년서부터 네. 그 국군 홍천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진료 및 그 치료가 가능하게끔 응급 의료기관으로 편성하는 장기 계획을 28년도부터요? 그것도 추진한다고 얘기를 좀 된 걸로 더 알고 있습니다. 땡길 수는 없을까요? 국방부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왜 때문에 건의를 저희가 해야죠. 네. 그 이제 옆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그래서 그 응급처치가 안 돼서 이렇게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부상 정도가 더 심해서 평생 이제 고생을 하고 또 장애로 남을 경우도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응급 처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도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소장님께서 꼭 좀 이거 관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정병원에 이제 뭐 입원실은 우리 저 홍천 아산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응급처치 받고 입원은 또 홍천병원으로 이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해서 경영도 좀 개선도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가까이서 더 이제 좋은 질 좋은 그런 그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여기 그 식품안전 감시하는데 요 시니어 감시원 요거 활동비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 저기 시니어 분들로 식품위생안전감시단을 구성해서 주로 학교 주변 뭐 여기 그 식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개몽이라든지 홍보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 기본 이제 이게 그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이분들 저희가 그 시니어 네. 위생안전감시단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도로만 하나요?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나요? 대면 교육도 있고요, 비대면 교육도 있고. 아니요, 단속을 할 때는 단속을 할 때는 감시를 할 때는 네. 주로 이제 그 점검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점검표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답 이상이 있으면 저희 위생부서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위법 사항이나 그 개선 사항이 있으면 또 처리를 하고.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당연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할 의원님 계십니까? 열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치과 소화문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6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4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5,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100세에 6,200만 원, 670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무공인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아토피 천식, 한의약, 절주, 영양,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플러스 마을운영 등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3조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 13억 2,9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 건강관리 증진에 600만 원, 신체활동 사업에 9,600만 원으로 읍면 건강체조교실 운영, 걷기 축제 등 행사 운영비 및 강사비, 행사 실비 보상, 안전공제 가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9,500만 원, 674쪽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취약계층 의치 보철 사업, 금연 절주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76쪽입니다. 세부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 677쪽 난임부부 지원에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 난임부부 학대 지원에 1,5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2,700만 원, 678쪽 중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67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6,800만 원, 산후 돌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2,4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2천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400만 원, 68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681쪽 중단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1,900만 원, 682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5,100만 원, 683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4천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200만 원, 684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9,100만 원, 생명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3,100만 원,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에 1,300만 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85쪽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은 전년도 예산 10억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에 2,100만 원, 재가암 관리 사업에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천만 원, 국가암 검진 사업에 전년도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에 1,600만 원, 687쪽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 3,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인건비 3,8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단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에 5억 4,8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9,300만 원, 691쪽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재가장애인 및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같은 쪽 하단 주요질환 중점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92쪽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남명과 북방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명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2,500만 원, 북방명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7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매 원격 협진에 2,700만 원, 695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조기검진, 통영 서비스 운전, 형사관리, 민원 안내 및 선별검사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인건비와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및 임차료, 치매 조기검진비, 협력의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00쪽 중간 치매 환자 조우물품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 관리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관내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선별, 안심 스테이 지원 등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701쪽부터 707쪽 중간 부분까지의 인력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9억 9,9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707쪽 하단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서운야나 질환연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부터 708쪽입니다. 최경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희경입니다. 677쪽에 그 모자보건 사업 사무용품은 어떤 거예요? 677쪽 상단. 모자보건 사무용품 구입이요. 예. 일반적 어떤 것들인지. 여기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모자보건실에서 저희가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일반적인 그 용품을 구입하는 해마다 거. 그냥 소요되는 거죠? 네. 그 물품 공매 처리 수수료를 넣으셨는데 네.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온비도 낙찰 수수료도 있고 어떤 불용용품을 공매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분만 산부인과가 저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의료기기를 공매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하고 규모가 좀 커요? 신생아 보육기 등 25종이고요. 가격은 처음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 취득금액이 2억 8천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액은 50%까지 떨어져서 지금 8,40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놓고 저희가 그쵸? 예,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50% 이하로 다 낙찰 받을 수도 있겠네. 50% 이하는 안 내려가고요. 네. 최저가 50%, 네네. 최저가 50%. 이런 공매 인터넷 같은 걸로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공매 온비드라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거죠. 예, 온비드 형태로다가 네. 어디 가능성이 있겠어요? 현재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뭐 한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걸 원하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올해 가격이고요. 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제 내년도에 다시 또 떨어지겠죠. 감정 평가를 다시 해야 다시 되고 하겠지만. 그러면 더 떨어질 수 그동안에는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방치해요? 예,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을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느끼는 계기거든요. 네. 빨리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677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가 지금 도비가 1억 1,200, 군비가 3,700이잖아요. 네네. 군비 매칭이 적은데 이게 적절하게 된 건가요? 요거는 도에서 네. 그 비율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비율대로 지금 아니 하고 적어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적어서. 근데 요 금액으로 그 난임 부부 지원은 뭐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5회 그럼 정도까지 타시군도 같은 우리 예, 비율은 분하고 같습니다. 수준하고 똑같은 네네. 거죠? 난임 부부 확대 지원 군비 이거 예산은 네.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네. 시술비는 이제 도에서 해줬지만 시술비는 증액이 되고 네. 교통비는 감소가 됐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례로 난임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네. 다니실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요거는 최대 5회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비 매칭 해갖고 네네. 이제 시책으로 다 해서 확대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같이 올라야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 저희가 이 사용하는 인력을 봤을 때 봤을 때 예, 비용 지출한 거를 대비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678쪽에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인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그 지원 범위나 금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요거는 이제 영구불임 예상 요즘에 결혼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점점 네, 늦어지고 하기 늦어지니까. 때문에 그 예상되는 사람 그 지원자를 난자 정자 냉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이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가구당 지원 대상자 가구당은 아니고 요거는 아니 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별 잠시만요. 아니 지원 금액. 그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시만요. 그 상한선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 갖고 없었어요. 예. 그럼 나중에 자료 네네. 주시고요. 예, 그거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원자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네. 이 관련 홍보나 이런 것들은 홍천군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 요거에 대해서 홍보는 잘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올해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연령이 네. 늦어지고 이래서 좀 나이가 있는 뭐 남녀 네, 관심을 많이, 혹시 예.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예.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네 많이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홍보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관련 홍보라던가 안내 기획 좀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요 그 비용의 50%를 비용의 50%.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67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왜 축소가 되는지. 요거는 이제 산모신생아 그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 받은 본인 부담금인데 요것도 올해 지원 받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좀 나중에 전년도 반납을 네네네 대비해서 해서 한 거고. 예. 밑에 보면 산후조리 비용도 그런 이유예요? 산후조리 비용도 현재 한 7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좀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요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네네. 그만큼 없다는 예. 거잖아요. 이곳을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취약계층 대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산후돌봄 말씀하시나요? 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네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지침에 아마 내려올 때 그래도 그렇게 되어 홍천군 있습니다. 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모든 출산 가능한 산모들 대상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또 조례 네. 뭐 제정해서 할 그러니까요. 수는 있고 저희가 그 분만 취약지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좀 뭐 그 안전 출산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이 출산 지원금 해주는 거 네네. 우리 100만 원씩 산후조리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랑은 좀 다르겠죠, 참. 예. 그거하고 네. 다르게 요거는 그 산후조리에 도와주시는 네. 그 관리사가 그런데 오셔서 이건 좀 해주시는. 방법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또 열명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사업이라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좀 안전하게 또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로다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저번에 의원 간담회 한 것처럼 모자보건 통합 네. 그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680쪽에 보면 미수가 및 선정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인데요. 요것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딱 있습니까? 요것도 중환자실 뭐 미수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치료비 이런 것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가요, 이것도? 요거는 뭐 50%는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 아, 본인 부담금. 네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관찰 같은 거를 하나요? 미수가 말씀하시나요? 네.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추가적으로다가 연계 사업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해 주고요. 네. 요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뭐 추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적 관찰을 좀 해서 왜냐면 이게 뭐 감기처럼 뚝딱 주사 맞아갖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 통해 갖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밑에 보면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인데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의료비 이제 의료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혹시 잘 맞는 상황인지. 의료비 지원인데 이제 제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병원이 원하는 미수가가 아이에 최고 대해서. 얼마까지 돼요? 미수가 응. 미수가를 말씀하시나요? 네. 선천성 이상화 따로따로 올 것 같은데 액수가. 선천성 이상화는 그 선천성 대사 이상 뭐 이런 거가 있는 아이고요. 미수가는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출생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같은 질문인데 이게 지원 종료 후에 그 정기적인 발달 검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네.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 관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수가나 뭐 선천성 대사 이상화 그 의료비는 출생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 관리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병률은 얼마나 돼요? 25년 올해 대상자 이용 0명 네, 예. 예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네. 전년도에는요? 24년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기 발견이나 뭐 네네.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 조기 발견이나 이런 걸로다가 해서 좀 건강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네. 말씀드리고요. 네. 뒤에 그 밑에 보면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네. 요것도 대상이 없어요? 네. 예산이 별로 없어서. 예, 요것도 대상이 없습니다. 지역이 저희 아이들이 다 건강하네요. 네. 좀 요 아이들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많은데 좀 이용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사각지대는 예, 없는 예. 거고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675쪽이고요.
금연 지원 흡연 예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밑에 그 하단부 보면은 금연 지도원 활동비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금연 지도원 활동비가 주간, 그다음에 야간, 휴일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금연 지도원이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요. 네.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금연 지역 예예. 네, 그런 예. 곳에 이제 활동하셔요? 다니면서 예. 순찰하시면서? 네네네. 두 분이 이제 돈 주면서 야간에도 여기서 그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네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네네. 계도하고 걔도. 예. 저도 뭐 저기 예전에 그 싱가폴 쪽에 제가 저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시내에 사실상 이제 흡연 구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스가 없어요. 대부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이제 길거리에 나오셔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근데 담배꽁초 당연히 길바닥에 버리는 게 한 8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싱가포르 가니까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그 안에서만 이제 담배를 피게끔 하시는 그런 그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다 그 안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발을 거치고 흡연을 하고 계셔서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네. 금연에 대한 사업은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음주에 대한 것은 금주에 대한 것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음주에 대한 사업은 지금 네. 내려온 거가 없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같이 묶어서 흡연해서 같이 하고 흡연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전 버스에서 봤는데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절주를 동참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도 받고 홍보된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전자담배는 피하지 않아 더 위험한 전자담배 이런 홍보도 돼서 워낙 잘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올해는 음주에 대한 게 없어서 혹시나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음주 그 캠페인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음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성과가 나온 게 좀 있으세요? 전번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전 들었는데 소장님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답변을? 뭐 올해 지역사회 그 건강조사에서 네. 뭐 상당히 작년처럼 상위권은 아닌데 네. 한 5-6번째로 내려갔어요.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그 효과가 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판단합니다. 네. 예.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도 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공유할 예, 하여튼 여기 금연에 대해 있어서 금주가 없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때는 좀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684쪽이고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 해오셨겠지만 예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서 자살 예방 그 사업은요. AI 케어 로봇 임차해서 대여 해주는 사업도 있고 캠페인,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제가 AI 케어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케어 로봇. 네네. 네, 그거를 저희가 임차해서 그 좀 고위험군한테 배부를 해서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방하고 남면의 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어떤 상담? 지금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네. 사실상 이제 건강증진 어디 상담하거나 문의할 때가 마땅치를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에 누군가 얘기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쪽에다가 이제 그런 상담 코너가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전문적인 상담은 저희 정신복지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92쪽하고 693쪽 보시면 그게 남면건강지원센터 운영할 때는 여기는 예산액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북방은 같은 경우는 8,900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기본급에서 두 분이 남면에는 근무를 하시고 네. 북방에는 한 명 근무하는데 이거 차이가 뭘까요? 북방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네네. 네.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만 사용하고요. 예, 예. 남면은 공무직 근로자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그래서 이유는 그 다른 이게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저희 통역 인건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직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좀 공무직을 늘릴 수 힘들어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를 기간제를- 쓰신다. 네네. 그래서 인력 채용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호사나 영양사 등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해서 올해 25년도에도 한 몇 채용이 안 개월 된다는 거는 지금 공무직으로 변환이 안 돼서는 거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공무직이 아니요 기간제가 그래서 낮췄네.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응시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거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뭐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요청이 필요하시면 네네.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이게 보건소가 병원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예, 최전선에 알겠습니다. 계신 분들이 그거를 안 된다고 해서 딴 데를 줄이더라도 거기는 보강하셔야죠. 네. 그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680페이지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7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한 680페이지 상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저귀는 24개월까지 네.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첫째아부터 월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대금하고 분유값을 포탈해서 9만 원? 아니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가 몸이 안 좋거나 그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1만 원을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앞전에도 보면 그 산후조리 비용도 2천만 원이 지금 줄은 상태잖아요. 그 2억 2천 이제 6천만 원. 네. 6천만 원. 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그 취약계층 말고 그냥 일반인들도 지금 보면 분열 이제 그 기저귀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보면 부유하고 이렇게 저 돈에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안 그러면 기저귀 값의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 홍천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산후조리비에서 감액한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많이 세운 감이 아니 지웠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인구가 태어난 아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를 이제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귀 요 지원 사업은요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차상위나 뭐 한부모 가정 이런 데만 기저귀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위소득 네. 100% 이하는 차상위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679페이지에 그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100만 원 한도를 이렇게 네네.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뭐 이 저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예, 다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요게 그
부족하다는 그런 혹시 그 민원은 없습니까? 좀 더 어, 늘려줬으면 하는. 요즘에 산후조리원비도 상당히 계속 비싸더라고요.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약한 데가 한 270만 원, 뭐 200만 원은 다 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저희가 이제 홍천군에서 지원하고자 뭐 100% 지원하고자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부의 사회보장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요거를 올렸을 때 거기서 조정해준 금액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좀 하등이 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보조 겁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또 슬그머니 또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예,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가격 인상이 빨라지는 게 있어요. 뭐 이쪽 분야만 아니고 농자재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조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이 자꾸 올라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또 출산해서 그 산후조리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주와 그 건강관리 비 지원하는데 여기는 의료수급권자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681페이지 네, 말씀하시나요? 네. 예, 예. 왜 그러죠? 여기는 왜 차등을 두죠? 요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지침상 의료 수급권자 6세 미만 국비는 그만큼 받고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기들한테 이렇게 그 부모의 그런 그 생활 수준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비로라도 대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뭐 거기까지 못 챙길 수는 있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일 텐데 태어나서면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게 만드잖아요. 과정이. 심리혈관 이건 늘 하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3페이지 왜 그 남면하고 북방 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 자원봉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저희가 지난번 호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관공서에 이 은퇴하신 분들이 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안내도 하고 간단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아직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퇴하신 의사분들이 지역에 사실은 뭐 내려와 혹시 계신지 계시면 예, 그런 아니면 거는 뭐 저희가 관련 분야 잘 모르고 그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분들의 그 활동 영역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 같은 걸 내서 한번 그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려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선 의원님 없으세요? 네, 네, 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한번 해주셨는데 693쪽에 남면하고 북방면 차이가 많이 나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더라고요. 네네. 인건비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뭐 당화혈색소 측정기,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벌써 좀 개소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구비되어 있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앰프나 이런 거 교육하기 위한 야외 뭐 나가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한 앰프나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 이동식 체성 분석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아마 자산 취득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당화 혈색성기는 어떻게 하는 어, 거예요? 제가 뭐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뭐 혈액으로 예, 혈액으로 하고 검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네네. 여기에도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기능을 당화 갖고 있는 거예요? 혈색소를 피를 뽑아서 놓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피 뽑아서 이렇게 조그만 기계에 넣어서 그 당 수치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당뇨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는 중요하지 않고요. 당화 혈색소가 그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됐다고 네네.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네. 그 밑에 거는 이것도 콜레스테롤은 이제 만성 질환 할 때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사실 요거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지역에서 만성 질환 측정할 때 그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유지과 사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유지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진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회 휴식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섞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